어제 한동훈 장관이 대장동을 취직이라고 하는 이재명을 겨냥해서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고 불렀습니다. 정상적인 시민들에게는 단군 일의 최대 손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정말 길고 긴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재명에게도 길었고 저희 같은 사람에게도 아주 긴 하루가 지난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제 두 걸음 정도 후퇴했습니다. 야당 대표라고 해서 이런 중범죄자를 불체포 특권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합당한 일일까요? 어쨌든 어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습니다. 149표가 되어야만 가결이 됐죠. 그러니까 10표가 모자란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그 10표만큼 아직까지 부족한 단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탈표, 적어도 37표가 되는 이탈표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이런 의견이 아주 많았습니다. 비명계는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이 결정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어제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TV 화면에 나온 이재명의 표정은 정말 벌레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에 나온 이 얼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았던 가장 야비한 미소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표정은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TV 화면상의 이재명의 얼굴은 아주 벌레 씹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은 자당 169표에다 친민주 무소속까지 더해서 179석까지 기대했습니다. 170석은 무조건 넘을 것이다, 170표는 무조건 넘는다, 이렇게 봤는데 결과는 아주 엉뚱했습니다. 반대 138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때 부표가 161표가 나온 걸 감안을 하면 사실상 거의 반란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자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기권표와 무효표까지 합해 30표를 훨씬 넘는, 적어도 37표를 넘는 반란표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리더십에 막대한 타격은 받았지만 어쨌든 이재명은 구속수사를 피하게 됐습니다. 원내대표 박홍근은 본회의 표결 직전에 다시 의총을 열어서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도대체 박홍근이 알고 있는 헌법 정신은 어떤 것입니까? 헌법 정신 어디에 중범죄자라도 야당 대표를 하면 구속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은 끝났다. 솔직히 이재명은 민주화 투사도 아니었고 좌파 이데올로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잘 싸웠습니다. 정동영 의원 보좌관에서 시작해서 이 국회의원 하면 하지 않고도 개딸이니 하는 팬덤을 거느리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이 나라 좌파 역사상 최초로 1700만 표를 얻은 아주 특별한 낙선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걸 초유의 낙선자라고 부릅니다. 1700만 표. 그러나 그는 끝났습니다. 언론은 거대 야당에서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반기를 든 세력을 주목했습니다. 그 신문마다 그걸 분석하느라고 난리가 났더군요. 첫째, 대체 반란표는 몇 표인가? 신문마다 또 다 다릅니다. 뭐 18표, 31표, 38표, 37표. 그 반란표 어떻게 헤아려야 합니까?
민주당의 현 주소, 이 좌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란표가 몇 표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반란표는 이재명에 대한 반란이라기보다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 때까지는 기회를 주자 하는 암묵적인 민주당 안의 합의를 깬 반란입니다. 차마 이재명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분노가 그 반란표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반란은 얼마나 노골적인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반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 바로 차기 의원직입니다. 그러면 우선 공천을 받아야 하죠. 우선은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이재명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확신이 그 반란표에까지 있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당대표로 살아남아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이재명을 손질하는 것이 대중의 신임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의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반란을 몰랐나? 저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이런 반란을 몰랐을까? 이재명은 정말 몰랐을까요? 그 표정이 바뀌는 것을 TV를 지켜보면서 반란을 몰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몰랐을까요? 이재명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 친민주당 무소속까지 적어도 176표 이상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부표를 던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제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떴습니다. 친문이 27일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의 면전에서 마태복음의 십자가 못 박힌 예수 부분을 읽었다는 뉴스입니다. 저는 성경을 워낙 오래전에 읽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찾아봤습니다. 친문 모임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월 22일 이재명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현행 체제로 과연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요 논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 국회 롤백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반복돼서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로는 당대표 거취도 고민해보라는 의견도 있었고 불체포 특구를 포기하고 그냥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국회의원은 말하는 대신 휴대전화를 열고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당을 위해 희생을 하면 본인도 살고 당도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본인도 영원히 살고 당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든 이번 표결 결과를 보면 이재명에게 이제 물러나라고 요구한 비명계는 앞으로는 더는 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란표 32표는 이재명의 범죄에 분노한 양심의 표일까요? 아니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위반을 염려한 표일까요? 결론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특히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 때문에 모골이 송연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민주당 의원을 쳐다보는 시민들의 눈빛이 바뀌고 있으니 말입니다. 언론에 나온 한 비명계 국회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개딸을 놓고 친명 딱지를 붙이고 와서 현역 의원 지역구를 다니는 것에 다들 부글부글했다. 친명 인사들이 대놓고 좀 있으면 현역 의원 날아간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나. 한편 일부 친명계에서 무더기 반란표는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한 기획투표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한 친명계 의원의 말입니다.
이탈자들은 체포동의안을 갖고 이 대표를 급박한 거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게 확실하니 이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표결 전 의총에서 이 비명계 서른이 압도적 부결을 강조를 했죠. 그럼에도 이탈표가 쏟아진 걸 두고 처음부터 기획된 뒤통수 때리기라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최재성 전 의원. 이분이 라디오에서 뒤통수 때리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기를 주장했던 비명계 의원들이 일종의 트릭을 한 거다. 그래서 속임수를 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정치를 한 것이다. 어쨌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최소 31표에 달하는 이탈표가 나오자 민주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이재명의 팬덤 개딸들이 이른바 수박 색출에 나섰다고 썼습니다. 개딸, 수박, 참 재미있는 용어들입니다. 개혁의 딸, 수박이 뭔지 아십니까? 수박은 민주당 안에 있는 보수 인사를 칭하는 말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이 내놓는 민주당은 온건 보수 혹은 중도 보수니 하는 말이 쑥 들어가게 만드는 말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좌파다. 민주당은 겉은 파란색인데 속은 빨간색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을 쓰는 자들이 보수주의의 원래색이 파랑이며 좌파의 색깔이 빨간색, 붉은색인 것을 알게나 하는 걸까요? 어떻든 개딸들은 좌표를 찍었고 그 좌표가 찍힌 일부 의원들은 표결 결과를 공개하는 등 반박 해명까지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인 27일 저녁부터 친명 온라인 커뮤니티들에는 비명계 의원 40여 명의 이름과 지역구가 적혀있는 리스트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 들어가 보지 않으니 모르는데 언론 보도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그리고 지역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명단은 당연히 추적 명단에 지나지 않겠죠. 그런데 개딸들은 리스트를 공유하며 배신자들을 차기 공천에서 낙마시켜야 한다는 선동을 계속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재밌는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수박즙을 짤 때가 왔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직접 입장을 밝히세요. 심지어 일부 개딸들은 의원실에 전화로 항의를 하는 등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수박이라 불리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 확실한 답변을 들려달라. 민주당원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친명계 의원들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철염 후에 김용민이 한 말입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이겼으면 자기가 가장 공이 크다고 하고 다녔을 사람들이 오늘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김용민은 놀랍게도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무엇이 정의로운지는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정치적 야욕에 눈이 먼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 사태에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이재명과 김용민이 알고 있는 정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의에 관한 싸움은요, 정책에 대한 싸움이 아닌 아주 근본적인 것에 관한 싸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3월 3일부터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재명의 시간은 갔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